네, 지금부터는 이제 화면에 제가 좀 전에 안내해드린 대로요. 지금부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고는 이제 부산의 이제 화면인데요. 그 문재인 이제 정부 들어서 국내에서 열린 가장 큰 규모의 다자 외교 행사입니다. 그 이제 문 대통령이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좀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남방 정책을 강하게 위원회까지 만들어서요. 강하게 이제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얘기하면서 언제부턴가 아태가 아시아 태평양이 아니고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제 전략 용어가 등장했고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서 그 만약에 인도 태평양이라는 얘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인도 태평양은 이제 안보적 개념이기 때문에 예. 한아세안 그 특별 정상회의는 거의 순수한 경협을 중심으로 한 회동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협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요번 정상회의도 상당히 또 나름 의미가 있지만 2007년에 한 아세안 그건 뭐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FTA 체결된 이후 물론 그 앞에부터 교류가 시작이 됐지만 1989년부터 그 아세안은 사실은 저희한테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는 점에서 네. 역대 정권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계속해서 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 관계 네.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매 정부마다 한 번 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근데 그 덕분이기도 하고 저희 꾸준한 또 투자 덕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아세안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졌냐면 이제 2위 교역 대상국이 된 거죠. 그렇죠. 중국, 네. 아세안,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이번에 이런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좀 혹평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큰 결실은 없는 약간 친목도모형의 모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았어요. 구체적 결실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을 표방하기 딱 2년 전, 2017년 11월 9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이제 이동관 전 수석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신남방 정책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세 개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이주민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주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이주민 가족의 거의 대부분이 동남아 출신이라고 예. 하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그 필요성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사드예요. 네. 제1의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었지만 사드라고 하는 그 정책 문제 하나 때문에 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경제 문제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다면 사실은 중국이라고 하는 요인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갖게 되는 불가역성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아세안 지역은 다르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6억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제2의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어떤 필요성이 충분히 어떤 얘기가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키워드는 북한인데요. 네. 아세안 지역의 거의 대부분 상당수의 나라가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어떤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이들 국가들과 연대를 해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목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기묘한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전에 이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이제 사드 중국과의 문제 있었던 사드 문제하고요. 북한의 수교국, 수교국들이 이제 많은.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 전진 기지가 동유럽하고 동남아시아였죠. 아세안이었는데. 그리고 또 외교 안보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주민이랑 어떤 사회성 있는 휘발성이 강한 이슈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일 간의 경제 충돌 속에서 사실상 그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일본의 어떤 그 자동차 많고요. 오토바이가 널려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이제 일본의 경제적 앞마당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한일 경제 충돌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신남방 정책이 일본한테 던지는 어떤 일본하고 어떤 저는 경합적인 국면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저는 짧게 하나만 그 한 장면만 환기시켜드리고 그 이동관 전 수석한테 말씀을 넘기겠습니다만 수출 규제가 그 일본의 조치가 있고 나서 아세안에 있었던 회의가 있었어요.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세안 국가 그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었나요? 이분이 그 고노다로 당시 외상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파이트 리스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거면 왜 그럼 우리는 배제하는 식이냐라고 하면서 일본에 직격탄을 날렸고 국내 언론은 이것을 받아가면서
아세안이 어디에 힘을 실어줬는가라고 하는 묘사하는 보도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당시 어떤 상당히 우군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들 국가들과 밀착하는 것이 얼마나 또 기묘한 일인가. 네. 저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게 그럼요. 사례라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다만 이제 아직도 우리가 그 냉엄한 현실은 뭐냐면 공산품은 아직도 그 일본이 그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반일 감정이 없어요. 그 일본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그거는 식민지 경험이라는 게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ODA 차관을 통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친일 국가들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동남아를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 1대1로 때문에 맞아요. 1대1로 구상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협 투자를 넘는 군사적 투자까지 하고 있다고. 이를테면 뭐 항구를 조차해서 캄보디아 같은데 군사 시설을 증강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가보면은 캄보디아 같은데도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 자본이 너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그나마 우리가 지금 수출의 25%를 중국에 하고 있잖아요. 아세안이 15%거든요. 이거를 빨리 올려서 중국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이 수출 시장 이걸 다변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남방 외교 이거는 매우 유효하고 적절하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앞에 정부에서부터 계속 저희 때도 신아시아 외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동남아시아는 뭐 일본의 식민지배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반일 감정은 없고 친일 위주라고 안 받았기 그러는데 때문이 아니고 침략을 상대적으로 했었죠. 침략은 했었지만 근데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나라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일본이란 어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반감적인 근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않을까요? 약해요. 예. 그 굉장히. 다음에 일본이 엄청난 자본을 뿌렸죠. 그렇죠. 예. 동남아에 엄청난 자본을 뿌렸고 전진 기지로 삼고자 예.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상당 부분에서 어떤 다시 우리 주어가 우리이기 때문에 잠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계속 점유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그 조코히도도 어떤 그 인도네시아 총리 같은 거 와가지고 지금 3,000개의 프로젝트인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약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찌 본다면 이제 스타트를 끊고 이제 막 가속을 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수록 확장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데다 이제 오늘 이제 뭐 다자 이제 협의체였지만은요 양자 간의 회담도 이루어졌고요. 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얘기했지만 뭐 양 정상 간의 상당한 친분을 형님이라는 뭐 형님이라는 표현까지 쓸 좀 정도고.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근데 인도네시아 나라가 자원부국에 뭐 인도네시아 뭐 인구 부국, 자원 부국 여러 측면에서 아까 지금 이동관 전 수석은 약간 실리가 좀 적지 않았는가라는 그 얘기는 제가 시각도 뭐 있었거든요. 때문에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요번에 어떤 기존의 어떤 우리가 쭉 그 진행해온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뭐 당연한 어떤 이 전봉을 밟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물론 양자 회동에서 나와야 할 얘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게 그 전야제에서 뭐 한류 스타들 동원한 행사도 했어요. 저도 봤어요. 뭐 탁현민 씨가 그 총괄 지휘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런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자 그럼 한류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그 양자 회동이나 아니면 우리의 새로운 그 이 문화 가치 창출을 위해서 활용할 건지 이를테면 태국 같은데 관광 의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그 벤치마킹에서 또 규제를 완화하면서 할 건지 싱가포르의 금융중심지 부상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있었으면 그 콘텐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다자 외교의 장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 어떤 실무 협상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하나하고 예를 들어서 영화제가 외국 영화제가 있으면 우리 흔히 김평론가님 저기 지금 부산 백스코 부산 무역 지금부터 센터로 2019 넘어가겠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 언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고 이어서 공동 의장국인 태국의 프라윕 찬 오차 총리가 발언하시겠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울수록 함께하는 친구의 온기가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저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신 프라윕 총리님 덕분에 내내 마음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공동의장 프라윕 총리님과 사무총장님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입니다. 우정과 신뢰로 협력한 지난 30년, 우리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눔과 포용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 미래에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정상들은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로 했고 다음과 같은 미래 청사진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관계 발전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1,100만 명을 넘어선 한 아세안의 인적 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간소화, 항공자유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활발한 문화교류 또한 한 아세안 우호관계 조성에 중요합니다. 이곳 부산에 소재한 아세안 문화원과 태국 아세안 문화센터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 아세안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은 한국의 아세안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아세안 국민은 6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편익을 정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세안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각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RCEP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 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연계성 정진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 스마트시티, 금융,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한 아세안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하고 2022년까지 신남방 지역에 대한 ODA를 2배 이상 확대할 것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등교육, 농촌개발, 교통,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영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발표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환영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협력에 함께할 것입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테러리즘과 초국경 범죄, 사이버 안보와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관리 등 날로 증가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새로이 출발하는 한아세안 초국가 범죄 장관 회의를 환영하며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화를 향한 동맹,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이번 회의의 슬로건과 같이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과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맞이할 사람, 상생 번영, 평화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함께해 주신 아세안 정상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에 나눈 아시아의 지혜는 아시아와 인류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ท่าน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มุนแจอินพี่น้องสื่อมวลชนแขกผู้มีเกียรติทุกท่าน 참석하신 계신 기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공동의장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훌륭하게 개최해 주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일층 강화하고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 또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제3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상회의 동안에 한아세안 간 관계 강화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지역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남방정책 실행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특히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으로 제안했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진전이라는 주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나아가서 사람 중심,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며 모든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 달성을 장려합니다. 특별 정상회담의 결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비전을 채택하여 다 함께 미래 관계의 새로운 향방을 향한 노력을 집결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지지하는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4가지 단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다 위대하고 밀접한 관계.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기 위해 네, 이 시각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던 한 아세안 그 특별 정상회의 공동 언론 발표문 그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언론 발표문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이어서 그 뿌라윳 파누짜노차 태국 총리의 또 이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 그 언론 보도문에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그 모두 이제 그 뭐 이야기를 한번 진단해 보는 자리에서 인도 태평양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환영한다.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협력에 함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거는 저는 네. 그 사실은 아세안 국가들은 이 패권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항감을 갖고 있어요. 중국의 1대1로 구상도 그렇고 인도 태평양 구상도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그 패권주의에 손을 들기보다는 여기 아세안의 중심성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네. 우리의 어떤 영내 그 자유로운 그 교역을 담보할 수 있는 안보 환경, 평화로운 그거를 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도 매우 그 중립적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저도 쭉 보니까 뭐 교류, 자유무역, 평화 이런 것들을 핵심 키워드로 해갖고 이제 합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크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에서의 어떤 그 합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요 강론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있던데 이제 실행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실익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언론 공동 발표문을 이제 마치고요. 또 내일은 그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 언론 발표문이 있고요. 28일에는 그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뭐 정상회담 5차 이런 순서로 해서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일정은 모레까지도 주요 행사가 이어진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온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내일 오후 1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